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아침 데일리베스트는 G20 5박 8일 해외 순방 일정에서 수상한 점 발견, 비공식 체코 방문에 주목해야 라는 제목의 보도 영상을 통해 이번 문재인 일행의 순방 일정에 체코가 포함된 것을 두고 G20이 개최되는 아르헨티나로 가는데 비교적 수월한 미주 지역을 거치지 않고 굳이 동유럽 국가인 체코에 들르는 것, 그것도 해당 국가를 비공식 방문한다는 점과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이 원전을 세일즈하러 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코에는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께서 이번 문재인 일행의 해외 순방 중 특히 체코 일정을 눈여겨보셔야 한다라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1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 방송이 여러분께 전달될 때쯤 문재인 일행은 체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순방 첫 도착지인 체코에서부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이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처참히 개박살 나고 있나를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우선 이번 문재인 일행의 체코 방문을 두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원성을 샀던 것은 다름 아닌 원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취임 후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겠다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문재인이 외국에 나가서 원전 세일즈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코미디냐라는 조롱 섞인 국민들의 시선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인지 당초 원전 세일즈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것과 달리 도착 후 원전은 의제가 아니다라고 뒤집었습니다. 조금 더 이 사건의 발단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순방 전 기자들과 만나 당장은 아니나 체코가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원전 기술과 관련한 우리의 강점을 충분히 전달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이 체코를 기착지로 택해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참고로 체코는 두코바니 테멜린 지역에 100메가와트급 원전 한두 기의 건설을 추진 중이고 우선 협상 대상자는 내년쯤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도 있었고 정황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문재인 일행이 이번 체코 방문의 주된 이유는 원전 세일즈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체코에 굳이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방단이 도착한 지난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에서 원전은 총리와의 면담 의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해외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서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태도를 바꾼 것이란 추측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체코를 방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외교상 난맥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밝혔던 체코 현지 진출 기업 대표 간담회도 현장에서 취소됐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문재인이 체코 방문 계기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 대표들을 면담하고 이를 격려할 것이라고 설명해왔지만 현지 도착 직후인 28일 오전 일정상의 이유로 간담회는 열리지 않는다며 취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남은 문재인의 체코 순방 일정은 프라하성 사찰과 형식적인 총리와의 회담만 남게 된 셈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뚜렷한 방문 목적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일행의 체코 방문이 얼마나 어이없는 방문이었나를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6년 중국과 체코의 수교 이후 67년 만에 중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체코를 찾았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은 원전 시장을 놓고 경쟁하던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당시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소보드카 총리 등 체코의 주요 인사들과도 두루 만나 1대1로를 비롯한 양국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석 달 앞선 2015년 12월 프라하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정부의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 상공회의소 주최로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은 한국 측 사절단을 배려한 체코 대통령의 제안으로 프라하성으로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돼 극진한 환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순방은 잦은 외교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공식 영문 트위터 계정에 문재인의 체코 등 순방 소식을 알리며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해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1918년 합병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1993년 1월 각각 분리 독립했습니다. 25년 전 분리된 국가를 우리 외교부가 혼돈의 외교적 결례를 범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노스 코리아로 잘못 표기했다면 얼마나 기분이 엿같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과 체코 총리의 만남을 두고 면담으로 표기했다가 청와대가 급히 회담으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의 만남은 회담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외교부의 오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여도 받아들이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프닝은 실수라고 봐야 하겠으나 이를 처리하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나를 여실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계실 테지만 문재인이 방문한 체코에 체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살다 대통령 없는 나라에 방문 가는 건 처음 본다면서 실소를 금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의 체코 방문 기간에 체코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했기 때문인데 체코 제만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편지 한 통만 딸랑 전달해 놓은 채 체코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체코를 방문해 주신 것을 멀리서나마 환영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곧 도출돼 항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다니는 문재인에게 부재 중인 체코 대통령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라고 편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코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또 제재 완화 운운할까봐 체코 대통령이 선빵 날린 듯한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체코 대통령의 부재 사실을 알고도 체코행을 택한 것인지, 그렇다면 왜 굳이 정상이 부재 중인 체코에 갔는지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뒤져봤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은 기사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는 기사는 국내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프라하의 김정숙 여사,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무슨 연예가 중계 예능 프로그램에나 어울릴 만한 이 기사는 프라하 비투스 성당을 방문한 문재인 부부가 성당을 찾아 기도를 하고 성당을 꼼꼼하게 살펴보던 김정숙이 그의 남편인 문재인이 나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혼자 남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김정숙은 즉시 성당에서 달려나오며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라고 외치며 문재인의 팔짱을 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참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당연히 국익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정상이 해외 방문에서 얻는 국가적 실익은 그 정상의 외교적 능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G20이 열리는 아르헨티나를 가려면 미국 서부 지역을 거쳐가는 것이 정상인데 굳이 당국의 대통령이 부재 중인 체코를 순방 일정에 끼워 넣은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 일정에도 수많은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국내의 언론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물음표에 명확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재인 국가에 왜 찾아갔는지, 무리한 일정과 동선에도 불구하고 왜 체코에 갔는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인 간담회는 정말 왜 취소된 것인지 등등등 많은 물음표가 따라붙는 이번 체코 순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동안 해외만 나가면 이른바 해외 순방 잔혹사라고 불릴 정도의 수많은 웃지 못할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방송에서 일일이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근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는 모습이 노출돼 외신을 타기도 했고, 엘리베이터를 못 잡았다 단체 사진 촬영에 불참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같이 계속되는 문재인발 해외 순방 잔혹사는 상대 진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이제는 조롱을 뛰어넘어 정말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국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국격이라는 것은 힘들게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쉽게 휩쓸리듯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2년 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줄 거 안 보여줄 거 다 보여준 외교 참사의 책임을 지고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한 외교 라인을 전부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해외 순방은 국민 세금으로 가지 말고 사비를 들여 1호기가 아닌 민간 항공사를 이용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 라는 기사 쪼가리를 가만히 보고 있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형편없지는 않습니다.